자, 이번 시간에는 좀 새로운 걸 해볼 건데 그리드를 이제 잡는 그리드 레이아웃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강사는 이제 테일인드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테일인드를 가져올 거고요. 자, 독스 들어가서 여기 플레이 CDM 보면 이렇게 있어요. 요걸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테일인드를 간단하게 적용하고 뭐든지 마크업을 먼저 해야겠죠, 그죠? 자, 섹션이라고 저는 섹션 프로드 리스트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프로드 리스트. 자, 상품 리스트다라는 거죠. 자, div 한 다음에 컨테이너라고 있는데 이 컨테이너는 누구 거냐면 mx 오토도 주고요. 얘는 이제 테일인드의 컨테이너예요. 테일인드. 테일인드가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인데,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화면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알아서 이렇게 조작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너비가. 그래서 이거는 테일인드가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테일인드 컨테이너 말고 이제 커스텀 컨테이너 사용할 거면 그냥 여기다가 여러분들 라이브러리 클래스로 컨테이너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ul 그 다음에 li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ul li 곱하기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쓸까요? 프로드 리스트 박스라고 이런 식으로 감쌀게요. 자, ul li 곱하기 몇 개 할까요? 한 6개 정도로 해볼까요? 6개. 그 다음에 div 그 다음에 a 곱하기 2개. 자, 이런 식으로 쓸 건데 왜 중간에 li의 자식으로 div가 오냐? 뭐 div가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바로 a가 와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러면 a로 오고 div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컨버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컨버스가 어떻게 됐나? 자, 얘 같은 경우도 쇼핑몰 확인해 보면, 자, 심볼 하나만 들어가 봅시다.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제 신발이 있고, 그 다음에 상품명, 그 다음에 이제 요 가격 같은 경우는 클릭이 안 됩니다. 보이죠? 클릭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상품명 같은 경우는 상품명이나 요 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을 했을 때 이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해당 상품 페이지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얘 전체를 A로 감싸고 얘 같은 경우 굳이 A로 감싸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div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조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 자, 요 첫 번째 A에는 이미지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에는 이제 상품명, 그 다음에 여기는 가격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쇼핑몰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상품 하나는 이미지, 이름, 가격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주 쓰고 있는 테스트 이미지가 있죠. 자, 로렘 이미지 딱 치게 되면 로렘 픽스업이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거 랜덤하게 그냥 이미지 하나만 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ahref는 이제 여러분들이 별도로 딱히 뭔가를 넣지 않으면, 그러니까 링크 이동이 없으면 샵으로 다 감싸는 게 관례입니다. 무조건 샵으로 써주셔야 돼요. 링크가 있으면 이제 안 써도 되는데, 근데 링크가 있으면 그 링크를 넣으면 되는데 없으면 샵을 쓰는 게 관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강아지 이름보다는 뭐 이렇게 그냥 123이라 해볼게요. 그냥 120 대충.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쓰겠습니다. 110 됐어요. 자, 뭐 이미지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가격이 아니라 상품명이 들어가겠죠. 자, 뭐 컨버스라고 해볼까요? 컨버스라고 했을 때 뭐 그냥 척 테일러 가격은 뭐 9만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격표를 매길 수가 있겠죠. 9만원.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도 들어가고 상품명도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좀 몇 개를 좀 추가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추가를 하죠. 자, 그러면 얘 li가 디스플레이 블럭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죠. 상품 이미지도 조금 바꿔볼까요? 1, 그 다음에 2. 자, 원래는 ALT를 써줘야 되는데 지금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안 쓰겠습니다. 딱히 쓸 말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네들을 한 줄로 눕히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 UL한테 자, 플렉스를 주면 되는데, 자, 처음에 플렉스를 주게 되면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합니다. 왜 당황을 하냐면 한 줄로 눕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LI들이 이런 식으로 압축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건 왜 그렇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플렉스의 성질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플렉스는 기본적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 요소를 몇 개를 주던 이 상태에서 압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밑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나는 이 녀석이 밑으로 내려오게끔, 즉 마치 인라인 블럭처럼 사용하게끔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 쓴다? 플렉스 랩이라고 쓰시면 돼요. 플렉스 랩이라는 거는 플렉스 랩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알아서 화면이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줄바꿈이 자연스럽게 된다. 자, 그러면 저는 요 녀석한테 너비를 줄 거예요. 각각. 자, 전체 컨테이너, 그 다음에 UL, LI. 자, 얘한테 너비를 부여할 건데 33.3333 이런 식으로 써보게요.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내가 이 이미지나 하나의, 그러니까 LI가 누구예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더를 여러분들이 칠해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보더를 칠해보면 어때요? 자, 지금 컨테이너 LI, 그쵸? 자, C픽셀 컨테이너라고 쓰시고, 그쵸? 오타 났죠? 우리 프로드 리스트로 박스라 썼으니까,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접근해도 돼요. 자, 그러면 요 LI가 가지고 있는 게 요만큼인 거죠. 왜? 우리가 33.3333을 이런 식으로 부여를 했기 때문에. 너무 크니까 5픽셀로 줄여봅시다. 자, 그러면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일단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비율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너비 높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300, 400으로 하던 뭐 다르게 하던 크게 상관없는데 300, 400이 조금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300, 400이라고 이미지 너비를 좀 바꿔 조정하겠습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렘 이미지만 요 너비 높이를 URL 통해서 변경하는 게 가능하죠. 다른 모든 이미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나오고 저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애매한 여백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왜? 얘는 글자화, 본질이 글자화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띄어쓰기라든지 엔터가 들어가요. 여백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을 뭘로 만들어줄 거다? 블럭으로 만들 거죠. 그 다음에 W 풀 이렇게 하면 애매한 여백을 제거할 수 있는데, 즉 그런데 A 엘리먼트가 인라인이잖아요. 근데 인라인 요소가 블럭 요소를 감싸면 안 됩니다. 좁은 공간에서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A 또한 뭘로 바꿔줘야 된다? 블럭으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줘야 된다. 자, 만약에 내가 이게 너무 번거롭다 하신 분들은 그냥 요거를 어떻게 쓰면 된다? A한테 뭐 주면 돼요? 자, 여기다 DB 이렇게 쓰면 디스플레이 블럭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자식인 이미지한테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DB 주고 더블 100개 주면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근데 저는 그냥 테일인드 방식으로 쓸게요. 여러분들은 원하면 이 방식으로 그냥 쓰셔도 상관은 없다. 자, 저는 테일인드 방식으로 한번 적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작업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편한 거. 테일인드는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거는 뭐 절대적이다,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웹 퍼블리셔 쪽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웹 퍼블리셔 팀에서 그 디자인하는 그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 디자인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테일인드를 쓴다 하면 테일인드를 쓰시면 되고, 근데 요즘은 채용 공고 보면 테일인드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채용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줄 알면 굉장히 많은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33.3333씩 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변수라는 걸 한번 이용해 볼 거거든요. 자, 변수 기억나시나요? 자, 이 CC가 뭐냐면 컬럼 카운트라고 보시면 돼요. 컬럼 카운트. 그러니까 한 줄에 몇 개 나올 거냐, 한 줄에. 즉, 요 칸에 몇 개 나오게 할 거냐, 그런 의미인 건데, 자, 그러면 요렇게 썼기 때문에 이 컬럼 카운터 안에서 쓴 요 CC라는 요 변수를 어디다 쓸 수 있어요? 지금 UL한테 적용됐기 때문에 UL의 자식들, 후손들은 요 컬럼 카운트라는 걸 쓸 수 있겠죠. 이걸 UL한테 적용했다 해가지고 이게 변수만 쓴 거지 이 속성이 적용된 건 아닙니다. 자, 만약에 내가 속성을 적용하고 싶다.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제가 이거를 33.33이라 안 하고 CALC가 뭐예요? 칼큘레이터죠. 자, 100% 나누기 VAR 마이너스가 아니라, 자, 이거 뭐예요? 그냥 100 나누기 5입니다. 100 나누기 5. 그러니까 한 줄에 5개 나오게 하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UL한테 갭이라는 거 적을 건데, 자, 플렉스가 적용되어 있는 녀석한테만 갭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자, 갭이라는 거는 요 사이의 여백,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백. 자, 그러면 여기다 10픽셀 적을게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서 여기 10픽셀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플렉스라는 거에는 갭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10픽셀 주게 되면 위아래 또는 좌우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건데, 자, 근데 왜 넘쳤죠? 자, 우리가 알죠? 지금 100% 나누기 5 했기 때문에 얘가 20%, 20%인데 거기에 플러스 뭐까지 들어온 거다? 갭까지 추가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10픽셀 그렇기 때문에 얘가 공간에서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자, 저는 이 갭 또한 어떻게 만들 거냐면 변수로 만들 거예요. 자, 변수를 잘 활용할 줄 알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굉장히 코드 작성이 편해진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계산식에서 뭘 빼줘야 되냐면 여기서 여백을 빼줘야 돼요. 지금 가운데 10픽셀씩 들어가니까 40픽셀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40픽셀을 빼줘야 되고 그 녀석을 뭐 해야 돼요? 오, 이렇게 해줘야죠. 5등분 해야 되잖아요. 그걸.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 된다. 자, 근데 보시면 요거 있죠. 자, 얘는 어떻게 치환했을 수 있다? 요거 5 대신에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5 대신에. 그 다음에 40픽셀이라는 건 또 어떻게 나온 거예요? 10픽셀 우측의 맨 마지막 개는 빼고. 그죠?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는 10픽셀 곱하기 5 마이너스 1이라는 수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왜? 5개면 전체가 5개라 하면 그 중에 맨 오른쪽에 갭 들어간 건 빼줘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각각의 여백 10픽셀. 자, 그러면 이거 참고로 이 수식 기억 안 나도 됩니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쓰고 싶다 하면 가져다 쓰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는 뭘로 치환했을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된다. 그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 10픽셀도 뭘로 쓸 수 있다? 우리가 지금 갭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갭이라는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가 한 줄에 4개 쓰고 싶대요. 그러면 여기 컬러 카운터만 뭘로만 바꿔주면 되나? 4로만 바꿔주면 4개 나오는 게 가능하죠. 그죠? 자, 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요 사이에 여백을 벌리고 싶다. 그러면 20픽셀로만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여백을 주는 것도 가능해진 거죠. 그죠? 자, 근데 갭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주냐면 이런 식으로 주는 편입니다. 0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위아래고 좌우란 말이에요. 이거는 Y축, X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Y축은 안 준 거죠. X축 갭만 이런 식으로 준 건데, 그래서 내가 만약에 Y축 갭을 따로 주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어렵죠. 여러분들이 근데 좋은 소식 알려드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런 그리드 형식의 디자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리드 형식의 디자인은 굉장히 많이 써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쇼핑몰도 그리드예요. 지금 보면 이런 류의 디자인을 다 그리드 형식이라고 하는데 거의 쇼핑몰은 그리드 형식을 다 채용을 하죠. 쇼핑몰뿐만 아니라 뭔가 마트 사이트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그리드 형식을 채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드를 잘 활용할 줄 알면 이런 식의 디자인을 하는 게 가능해요. 보이죠? 이런 디자인은 굉장히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같은 경우는 요것만 알면 요런 류의 디자인을 만드는 거는 식은 죽 먹기다.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요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메모장에다가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코드를 써야 된대요. 그럼 이렇게 쓰시고,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쓴 다음에 만약에 UL은 온단 말이에요. UL. 보통 이제 그런 그리드 형식도 뭘 디자인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런 거는 어차피 클릭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메뉴 형식이기 때문에 UL로 감싸는 게 관례예요. 그러면 UL 앞에 요 이름만 바꿔주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박스 1 안에 UL이 있다면 요렇게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요런 것도 어떻게? 이렇게만 바꿔주면 사실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6개 하고 싶다. 그러면 6개 하고 싶으면 여기를 뭘로? 6으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줄에 6개 나오는 것도 가능하죠. 나는 좀 여백을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여기만 10픽셀로 이제 바꿔주면 여백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자, 일단은 디폴트 값으로 일단 뭐 6개를 줘도 되고, 뭐 5라고 더 되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것도 가능해요. 제가 미디어 쿼리 같은 경우는 분기점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노트북 태블릿이 있고, 뭐 태블릿 가로가 있고, 모바일이 있고, 뭐 이런 식인데, 그러면 이제 1280픽셀 이상에서는 보통 이제 뭐다? PC 화면이니까 PC 화면에서 나오는 그런 모양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미디어 컬러를 넣어주면 돼요. 미디어라 쓰시고 뭐 민 위드가 이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 쓰지 말자고 했죠. 요거 실무에서는 민 맥스 아직도 많이 쓰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맥스는 뭐다? 이하, 민은 이상.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저는 너비가 뭐라 할 거냐면 1280픽셀. 그냥 분기점으로 한번 가봅시다. 분기점을 기준으로.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도 한 줄에 4개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뭐 한 줄에 4개 나오게끔 만들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요 UL에 지금 컬럼 카운트가 적용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요 변수의 값을 뭘로 바꿔주면 된다? 4로만 바꿔주면 한 줄에 4개 나오는 게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1280 이상이니까 이렇게 4개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늘어나는 건 무시하세요. 지금 이제 테일인드 컨테이너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너비 조정하면 이렇게 변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뭐 태블릿 PC 분기점은 잡진 않을게요. 모바일로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모바일. 그러니까 모바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자, 어찌 보면 1279 픽셀이죠. 이하. 뭐 근데 이거는 분기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1279로 바로 잡아버리면 너무 바로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까요? 맥스 이렇게 말고 이거 지울게요. 이것도 굳이 엔드 안 써도 됩니다. 엔드 안 써도 되고 제가 이렇게 480픽셀 이상, 그 다음에 너비가 그 다음에 몇이야? 980픽셀? 이런 식으로 써볼까요? 근데 제가 분기점을 이렇게 잡아왔기 때문에 요 사이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사이 존재한다고 해볼까요? 그냥 1279라고 해요. 1280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꺼주면 이건 뭐예요? 화면 너비가 480픽셀 이상, 그 다음 1280픽셀 미만이죠. 그러니까 미만이기 때문에 1279까지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 예를 들어서 컬럼 카운트를 여러분들이 나는 3개로 바꾸겠다.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3으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소가로 빼먹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나오다가 화면이 줄어들면 3개 나오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제일 작은 화면일 때는 얘 같은 경우 커버스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얘도 보면 화면을 줄여볼게요. 뭐야? 그러면 지금 최대로 모바일로 나왔을 때는 지금 2개가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모바일이다. 모바일은 보통 480 픽셀 이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쓸까요? 화면 너비가 요것도 이렇게 써주면 479겠죠? 479 픽셀 479 픽셀 이하 라고 적어주시면 이때는 뭐 2개 보여주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뭐예요? 4개 나오다가 이때는 3개 나오다가 2개 나오는 것도 가능한 거죠. 뭐야?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수식을 잘못 썼죠. 자, 이렇게 그러면 화면이 줄어들었을 때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3개 이렇게 3개 처음에는 4개 나왔다고 PC에서는 그다음에 3개, 뭐 2개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뭐 더 이하에서는 1개 나오게끔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플렉스 그리드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만약에 여러분들 민맥스로 바꾼 다음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미디어라고 쓰시고, 이건 480이잖아요. 그러니까 민맥스로 쓰게 되면 민맥스 같은 경우는 그 이하라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그 픽셀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맥스가 이제 맥스를 쓰고 민을 먼저 쓸게요. 자, 민 쓴 다음에 민 위드가 예를 들어서 480. 자, 이게 뭐예요? 480 픽셀 이상이라는 거죠. 근데 엔드 쓴 다음에 나는 1279. 그러면 어떻게? 맥스 위드 1279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자, 이거에 지금 밑에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표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쓰던 상관없는데 그래서 민맥스를 쓰시던 요렇게 최신 문법을 쓰시던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쓰시면 된다. 정답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그리드 플렉스를 이용해서 그리드를 잡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